안녕하세요.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파산채권에 관하여 작성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파산채권이란 파산 절차에 의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원칙적으로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개별적으로 받는 채권이 아니라 파산 절차 안에서 공동으로 배당받는 채권입니다. 이 점에서 재단채권과 구별됩니다. 재단채권도 파산재단에서 변제를 받지만 파산채권보다 우선하고 수시 개별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파산채권은 다른 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받습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차이는 우선성 여부와 변제 방식입니다. 또 파산채권은 별채권, 환치권과도 다릅니다. 별채권은 특정 재산에서 파산 절차와 별도로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이고, 환치권은 그 재산이 애초에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음을 전제로 반환을 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파산채권은 파산재단 전체를 기초로 평등 배당을 받는 일반 채권입니다. 지금부터 파산채권의 성립 요건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첫째,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즉, 파산자의 총 재산으로부터 만족을 받을 수 있는 인적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파산은 파산자의 총 재산을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기한 반환 청구권 같은 물권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 아닙니다. 그 경우는 환치권의 문제입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그 자체로는 파산채권이 아니고 다만 그 담보로 확보된 피담보채권만 파산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권자는 동시에 별채권자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상의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금전 채권뿐 아니라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비금전 채권도 포함됩니다. 파산 절차는 결국 재산을 환가해 금전으로 배당하는 절차이므로 그 절차에 참가하는 채권도 금전 가치로 환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파산 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기준은 파산 신청 시가 아니라 파산 선고 시입니다. 다만 그때 채권액이 확정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했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 원인이 파산 선고 전에 갖추어졌는가입니다. 그래서 조건부채권, 장래채권, 기한부채권도 발생 원인이 선고 전에 있으면 파산채권이 됩니다. 불법행위의 기한 손해배상채권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파산 선고 전에 발생했다면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은 파산채권이 됩니다. 결국 손해액 확정보다 사고나 위법행위의 발생 시점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비금전 채권, 미확정 채권 등은 파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금전가치로 조정됩니다. 서로 성질이 다른 채권을 하나의 배당 기준으로 맞추는 것을 파산채권의 균질화라고 합니다. 넷째,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파산은 청구권을 집단적으로 강제 실현하는 절차이므로 원래부터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권리는 파산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원 임급여 반환 청구권 등은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파산채권은
원칙적으로 파산 절차에 참가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채권자는 파산 절차 중 채무자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별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파산 절차를 통한 공동적, 비례적 만족만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별채권은 특정 재산에서 우선 변제를 받고 상계권은 상호 채권을 대등에게서 소멸시키므로 일반 파산채권과 달리 절차 외적으로 행사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산채권은 채권 신고 후에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는 신고사항의 변경이므로 파산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파산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에 기한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 절차 안에서 평등 배당을 받는 채권이고 그 성립 여부는 인적 청구권인지 재산상 청구권인지 발생 원인이 언제 갖추어졌는지 그리고 강제 집행이 허용되는 권리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작성한 파산채권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